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2탄.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캔들만 보이시나요? 아니죠. 봤더니 노란 선도 보이고 초록선도 보이고 막 이렇게 생긴 빨간 선도 보이고 막 다양한 선들이 보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선들을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선생님 왜 여러 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초록이 옆에 5, 빨강이 옆에 20, 노랑이 옆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6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즉 초록이는 5일선 이동평균선, 그리고 빨갱이는 21선 이동평균선, 노랑이는 61선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말이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지금부터 이동평균선을요, 이평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평선은 뭘 갖고 만든 겁니까? 캔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1탄에서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말 그대로요. 평균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5일선 이동평균선이나 3일선 이동평균선은 별로 써먹지 않아요. 그냥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매집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21선 이평선과 61선 이평선은 뭐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얘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 하나를 꽂으세요 라고 하면 여기 빨갱이 옆에 20이라고 적혀 있었죠? 21 이동평균선. 우리는 이동평균선 보통요, 이 표에서 나타낼 때 20MA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도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얘는요 60일 이동평균선이었어요. 얘는 보통 이동평균선이다라는 표현을 60MA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평선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20일 이동평균선은요 20일 동안의 종가의 합의 평균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 차트를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왜 중요해? 20일 동안의 종가의 합의 평균이 중요해? 60일 이평선? 60일 동안 왜 뜬금없이 종가를 합해서 평균을 내고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요. 이 이평선은요. 절대로 매집해야겠다, 매수해야겠다라는요. 매수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수의 타이밍은 뭐로 결정한다? 캔들과 거래량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혹은 뭐 보조지표를 가볍게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캔들과 거래량이고요. 이평선은 절대로 매수의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그냥 얘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20일 동안 이제 종가를 본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시가가 아니고 종가일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주식이 이제 막 세력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올리면 뭐 하루 동안 주가의 변화가 막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상투에서 털었어요. 그럼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평온한 날들의 주가는요 9시에 시작하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게 적정 주가야.
보통 요런 그림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종가는 전반적으로요, 그 주식의 예,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종가들을요, 모두 합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서 평균을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첫날, 20일 이동평균선 너무 힘드니까 OMA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지금 시기로부터 앞전에 5일 동안 맨 처음엔 주가가 이만큼이었어. 종가가 첫날, 이틀째 종가가 이만큼이었어. 3일째 종가가 이만큼이었어. 4일째 종가가 여기로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러다가 5일째 종가가 여기로 올라갔어. 이러면 이제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 평균이 이제 한 요 정도의 예, 올라간 만큼 상쇄돼서 내려가고 또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딱 찍고선 요걸 앞전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앞전에 5일치 찍고 5일치 찍고 5일치 찍고 그러면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절대로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 뭔가 중요한 것들은 벌써 다 이루어졌고요. 이동평균선은요, 이 녀석들의 평균을 후행성 지표다라고 해서 그냥 뒤에서 냈을 뿐이에요. 이미 중요한 매수의 타이밍은 앞전에 다 휩쓸고 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데요? 라고 말하면 이거 뭐야? 20일 동안의 종가의 합의 평균을 낸 게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거 뭐 어떻게 써먹으라고요? 예, 별로 얘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요,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요, 종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20일 동안, 근데 이게 사실 20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점을 20개를 찍었다는 건 사실은 대략 며칠 정도 될까요? 사실은 한 달입니다. 얘는. 왜? 우리가 주 7일 내내 장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7일 중에 5일만 장이 열리죠. 4주 기준으로 잡으면 한 달에 대략 20일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그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의 주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주식에 이 정도 돈을 썼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평선은 21선 이평선과 61선 이평선이 있고요. 요거 외에도 뭐 12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 요런 이평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 20일이지 실제로는요,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는 한 달을 의미해요. 그러면 60일 이평선은 당연히 석 달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120일 이평선은 6개월 6달을 의미하고요. 240일 이평선은 사실은 1년을 의미하는 이평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별표 5개 20일 이평선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간단히 얜 세력이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세력선이야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60일 이평선은요, 그 종목의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알려주거나, 실적이 좋냐 나쁘냐, 혹은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황이 좋냐 나쁘냐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로 사용해요. 그리고 120일 이평선, 6개월짜리 120일 이평선도 사실은 그 종목의 실적이나 여전히 업황을 알려주는 정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1년은 뭐예요? 얘는 그 추세의 끝이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12월이라는 시간은 어때요? 끝나면서 시작하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로 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녀석이다라고 정리를 우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20일 이평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릅니까? 예. 자, 세력은 제가 보니까는요. 예, 되게 예쁜 세력이 있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 세력이 있어요. 아주 정석적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좀 슬픈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티나게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티나게 매집을 해서 들어가기 참 편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차트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에겐 되게 빤히 보이는 차트를 만들고 예쁘게 잘 매집을 해서 절대로 손실이 보지 않게끔 잘 주가를 핸들링해서 막 100% 이상 올려주는 그런 착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되게 제가 보기에 미친 것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예, 정석적인 과정 다 무시하고요. 귀찮은 거지. 우리 돈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어느 한순간에 막 미친 듯이 주가를 그냥 다다다다다 사버려가지고 올려버리고 상투에서 딱 털고 나오는데 30분도 안 걸리게끔. 그래서 멋모르고 따라갔던 개미들 막 30% 올라갔다가 막 20%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 손절하고 나와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내는 그런 미친 세력도 있죠. 그래서 사실 미친 세력들이 만드는 차트는 티가 나잖아요. 엄청 들어가고 싶겠지만 이건 도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잘 몰랐을 때 좀 들어갔다가 아주 뼈아픈 교훈을 딱 새기고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말자예요. 예, 성급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그 후로는요, 예쁜 애들만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쁜 세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친 세력은요, 없어요. 대중 없어요. 그냥 미쳤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 훅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을 때 훅 빠져요. 하지만 예쁜 세력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세력이 들어가 있는 20일 이평선 세력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평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평선을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혹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차트처럼, 캔들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캔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캔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평선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20일 이평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때 이 점을요 상승하려고 이제 기운이 변하는 거죠. 상승하기 위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곡선이 있는 그 순간의 점이다. 그래서 상승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요 이평선이 이렇게 막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주가 평균이 떨어지고 있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그 주가를 구입한 그 주식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주가 하락이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 하락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 주식에는 세력이 들어있냐 없냐? 안타깝지만요. 이런 곳에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지옥까지 무한히 끝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세력이 보니까 얘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와우, 얘 좀 이제 너무 싸졌는데 망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얘 조금 주가도 싸고 그러니까 작업해서 올릴 수 있겠는데 라고 어느 순간 세력이 딱 이 점에서 원래라면 계속 떨어졌겠지만 세력이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가자라고요. 딱 결단을 내리고 이제 여기에서 야금야금 돈을 쏟아부으면서 주가를 살살살살살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평선을 보고 세력이 여기에서는 없구나. 여기에서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구나. 벌써 시작했구나. 왜? 얘는 후행성 지표라서 이미 앞전에 일어난 걸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세력이 이미 벌써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네. 요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일 이평선을요 세력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60일 이평선을 세력선이라고 안 부릅니까? 120일 이평선을 세력선이라고 안 부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한 달인 이유가 있어요. 20일 이평선 한 달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쁜 세력들은요. 미친 세력은 돈 가지고 주가를 그냥 올리기만 해요. 예. 돈 갖고 올리고 빼고 하죠? 예. 털고 나오면 떨어지는 거니까 돈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런데 예쁜 세력은요. 돈만으로 주가를 통제하지 않아요. 돈과 주식을 가지고 주가를 통제해요. 올리고 싶으면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위에 막 팔겠어요라고 하는 그 칸들을 우리 좋아하는 그 칸들을 다다다다다다 그냥 다 사버리면서 주가를 쭉쭉 올려요. 그런데 세력들은 때로는 값을 떨어뜨려야 돼요. 고의로, 억지로. 그래야지만 이제 깜짝 놀란 개미들이 막 떨어지나 봐. 손실 보면 안 돼. 나 손절할 거야 이러면서 막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버리는 걸 주워서 받아 먹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요. 헐값에 마구 시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세는 1,000원인데 나 이거 900원, 800원, 700원, 600원 그냥 막 자기 주식을 막 조금씩 다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같이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투매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쫙 떨어뜨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또 야금야금 다 받아서 먹고 올라오는 그런 거를 하는 예쁜 세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쁜 세력과 미친 세력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쁜 세력은요. 주식이 필요해요. 가격 통제. 그러면 그거를 평소에 열심히 야금야금 개미들한테 들키지 않게끔 자기네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티내지 않게끔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집에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이 한 달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달. 되겠습니까? 예. 사실 최소한이 한 달이에요. 제대로 된 세력은요, 한 달이 아니라 막 2달, 3달, 뭐 이 정도까지도 뭐 길게 하면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별로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2-3달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한 달에서. 왜 6개월, 1년씩 안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세력도 돈을 어디선가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은 자고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귀한 자금인데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 세워라 내워라 그냥 붙들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세력이 매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평선이 막 올라갔어요. 세력이 들어온 걸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세력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세력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0일 이평선이 실적 업황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마 막 이렇게 막 주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저 옛날에 이것만 보고 주식을 구입했던 미친 짓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 멋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했던 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점점 보이는 게 많아지죠. 주식을 하다 보면 외국인 얼만큼 샀어? 기관 얼만큼 샀어? 얘네 매출 얼마야? 영업이익 얼마야? 막 분기별 이익 얼마야? 막 이런 거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분기별 매출액 우리 이런 거 막 보잖아요. 이제 표 보면 이만큼 했고 4분기에 돈 좀 많이 벌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뭐 요만큼씩 벌었어.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 종목들은요. 각각의 종목은 3개월마다 자기네 회사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같은요. 실적 보고를 해야 돼요. 석 달마다. 석 달마다. 그래서 60일선 석 달 실적과 업황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달도 실적 업황인 이유는요. 반기 1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실적과 업황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이거 한 분기 끝났잖아요. 회사도 이제 우리 힘든 1년이었어. 이제 내년에 으쌰으쌰 다시 해봅시다 라는 새로운 추세의 끝과 시작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간단히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20일 이평선을 내가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때, 와,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와, 60일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심지어 실적까지 좋구나. 업황 환경이 되게 좋아졌구나. 이 종목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퍼펙트하죠. 얘 실적도 좋은데 세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요, 예, 작년 특히 12월 말 무렵 다 꼬로박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꼬로박을 때 특징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꼬로박을 땐 되게 슬프지만요, 예, 역배열 이평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일반적으로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둘 다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빨간색 그림의 의미는 뭐다? 아, 예, 이건 세력이 떠났어. 세력이 없어. 주가 올리긴 불가능해. 뭐 이런 건데, 야, 심지어 얘는 실적조차도 바닥이야. 너무너무 나빠. 업황이 너무 안 좋은 상태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요, 이런 상황일 때 투자를 할 때는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앉아서 돈 버는 자리인 경우가 많고요. 이 자리는 곡소리 나는 자리인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 통해서 투자에 들어가면 좋은 시기구나, 나쁜 시기구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60일 이평선을 이렇게 막 그려볼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60일 이평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20일 이평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20일 이평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20일 이평선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지금 투자를 좀 하면 좋을까 나쁠까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요. 우선은 제가 아까 요거는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하기 위해서 변하는 곡선입니다. 상승 변곡점입니다 라고 불렀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의 상승 변곡점도 보인다면 20일 이평선의 요 X친 부분 하락 변곡점, 이번엔 올라갔던 게 내려가면서 변하는 거라서 하락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하락 변곡점이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그림이 조금 아쉬운데 약간만 밀어 놓을게요. 이거 너무 애매하네. 이 정도로 예. 제가 요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락 변곡점 있듯이 60일 이평선에도요. 상승 변곡점 이렇게 두 군데 보이네요. 그리고 하락 변곡점 이렇게 한 군데 보이네요. 그래서 이 상승 변곡점과 하락 변곡점을 한번 찍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와,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있네. 자, 여기에서는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점이네. 여기에서 다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점이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자, 우리는 요걸 크로스는 크로스인데요. 골든 크로스. 예, 황금 크로스, 황금의 크로스. 멋지지 않나요? 예,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요것들을요. 골든 크로스, 황금의 크로스. 느낌 좋습니다. 라고 부르는 반면에 자, 20일 이평선이 파란색 선인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이 녀석을요. 데드 크로스, 죽음의 크로스라고 불러요. 죽음의 크로스.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요 녀석들이요, 바로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기에 안전한 구간인가,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은 후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요 점들을 기준으로 커팅, 쭉쭉쭉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자, 요 구간을 보면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간 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61선인 파란 선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얘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 실적이 나빠요. 그러면 얘는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 나쁜 시기다, 암흑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역시 얘는 세력 들어가 있고요. 실적은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드디어 세력도 있는데 실적도 있는 상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력 없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자, 세력 없어요. 실적 없어요. 둘 다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어때요? 세력 드디어 다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선 어떻습니까? 세력은 있지만 실적이라고 적어놨네. X 실적 없다 이렇게 적을 거고요. 여기서는 실적이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 후에 세력도 있고 실적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투자하기 제일 안 좋은 구간은 세력도 없고요. 실적도 없는 이 구간들은 되게 투자하기 안 좋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구간은 어느 구간이 되겠습니까? 자, 환상적인 구간은 어떤 구간이 되겠다? 예, 바로요. 세력도 있는데 실적도 있는 이 구간이 엄청 좋은 구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런 구간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세력도 있고 실적도 있다. 이 구간에서 나오죠. 그럼 얘기해 볼까요? 골든 크로스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나면 그 후에 세력과 실적이 모두 들어있는 투자의 황금기가 조금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는 되게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눈치채셨죠? 데드 크로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데드 크로스를 겪고 나면 투자의 암흑기가 잠시 후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드 크로스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황금기 노랭이하고요. 막 까만색 빗금친 투자의 암흑기 사이에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투자를 노란 구간에만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노란 구간은요. 호황기죠. 말 그대로 막 빨간불 쭉쭉쭉 올라가면서 막 빨간 캔들 양봉 천지루는 되게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중에서 어떤 구간에 그나마 투자를 하는 것이 낫느냐라고 얘기한다면요. 항상 실적선보다 세력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셔도 돼요. 왜? 상황이 안 좋아도 세력이 들어가면 주가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실적이 아무리 있어도요. 세력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질 못하죠. 그래서 투자하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내매 나라면 별로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을 보는 방법이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탄에서는요. 이 이평선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인 엄청나게 중요한 이격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탄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